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외국인이 이번 주에 드디어 돌아와 줬습니다, 부장님. 이따 할 얘기 잠깐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분 좋으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 주주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전체로만 들고 있는 주주분들 빼놓고는 거의 이번 주는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고요. 잠깐 수급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간 마감을 할 때마다 언제 돌아와요, 언제 돌아와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외국인이 1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기관 투자가도 오랜만에 9천억 단위. 그러니까 4일 동안 9천억 산 거면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4일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3조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했다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어제 바이오도 그렇고요. 오늘 2차전지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는데 외국인 투자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3,500억 정도 매도,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는 570억 매도. 근데 이 매도를 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도 바이오를 받았겠죠. 4,838억 정도 매수를 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나온 김에 써드리고 같이 말씀 좀 드리자면 이번 주에 사실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세를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매크로 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매크로를 물론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넘어갔습니다. BOJ 금리 동결을 했고요. FOMC도 금리 동결을 했고요. 파우장 같은 경우에 말은 매파적으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니 미국 시장도 어제 한 하루 이틀 전부터 조금씩은 꿈틀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4월 2일 날 상호관세를 발표 예정인데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각 국가별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4월 2일까지 이런 관세 이벤트가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가 이번 주에 제가 이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공매도 재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공매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크게 빠지니까 공매도 준비하는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2차전지 좀 밀렸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도 공매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매수 수급,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집중이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나스닥 4% 빠진 것보다요. 그냥 외국인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하드하게 리밸런싱 할 때가 계좌가 더 안 좋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특별히 그랬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막상 전체적으로 지표를 좀 보니까 예타크 같은 경우에 51조 이 정도면 50조, 51조 무난하고요. 신용잔고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에는 18조 2천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8조에서 18조 2천억 정도면 물론 15조, 16조가 바닥이긴 한데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레벨로 생각할 수 있냐면 20조 넘어서부터는 약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코스피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는 코스피가 종목들의 변동성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은 삼전, 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같은 나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시장을 누를 수 있을까라고 약간 질문했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주는 코스피는 무난하고 괜찮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엔터 빠지고 어디 빠지고 어디 빠지고 이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목요일 날 어제 보시면은 슬슬 홍콩 H 쪽이 조금씩 꺾여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쪽이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살짝 밀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강했던 시장이긴 한데 강했던 시장이 약간 조정을 받으니 여기서 어떤 식으로 포트를 꾸릴까는 여러 의문감이라든지 리밸런싱이 계속돼서 혼란스러운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위기가 좀 다르고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에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코스피 매수 상위 종목들도 좀 볼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잠깐 삼성전자 보여주시면은 맞나요? 아까 우리 코스피를 외국인이 1조 9천억 샀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1조 4,800억.
그러니까 거의 다 삼성전자 산 거고 네. 하이닉스 1,200억, 포스코홀딩스 1,000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0억. 이러면은 여기 봤을 때 네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도 물렸어요. 몰린 오늘, 거죠. 네. 몰랐던 거죠. 유상증자 할 줄은.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종목이 다 샀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산 게 없습니다. 외국인은. 다 합쳐서 1조 9천억 정도 되잖아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3,800억, 하이닉스 같은 경우 1,700억, KB금융, 현대모비스 순으로 샀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전에 좋았었던 거라든지 혹은 원래 전통적으로 좋아했던 거, 두산 네. 에너빌리티, CK솔루션,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순으로 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스피 매수상에 삼성전자, 특히 외국인의 매수상에 삼성전자가 들어온 게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개인만이 받쳐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렇죠. 예. 여기에 몰리지 않았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보여주실까요? 예, 코스닥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은 바이오만 담은 거. 근데 바이오 담은 거를 또 판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보시면 휴젤, 주성 엔지니어링, YC, 실리콘트, GI 이노베이션 순으로 사다 보시면 되는데 업종이 다 다릅니다. 지난주는 바이오 1색이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필러라든지 혹은 반도체, 그러네요. 네. 반도체, 화장품 어떻습니까? 좀 그들도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기관 투자 보시면은 에코프로,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세미캠, 테크잉, 이오테크닝 순인데 에코프로를 제외한 네 가지 종목은 반도체입니다. 이게 어제까지거든요. 근데 어제까지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니까 소부장 쪽으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소부장 날아다니죠. 잘 가죠. 네. 이게 그만큼 그 다음날 수급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보시면 어찌됐든 외인 기관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쌍끌이를 한 거고 나머지 네 종목은 소부장을 사고 있었으니 오늘 상승이 어느 정도는 일부 이해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사셨겠죠, 빠질 네. 때. 그리고 오늘 시장 수급을 잠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아침까지 딱 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팔고 싶은데 또 적당히 빠질 때는 안 사요. 그런데 확 깨지면 들어오는 수급은 있어요. 많이 어제- 조정이 나왔을 그렇죠. 때. 네. 어제 알테오젠처럼 어제 바이오처럼 오늘 또 반등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가격이 부담이 덜한 수준까지 빠졌다 싶으면은 들어오는. 그러니까 적당한 매매하고 있을 만한 수급들이 있는데 네. 그 수급들의 특징이 좀 선수권이라는 거죠. 어. 선수급들 좀 빠르게 들어갔다가 난 아니면은 왜 종목은 빠납니다. 그런데 아니면은 바로 팔아야지. 왜냐면 그 다음 날 내가 또 강한 거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간 마감에 다음 주 일정이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어찌됐든 개인 투자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알테오젠, JYP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이오 소부장을 비롯해서 좀 종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면을 좀 살펴봤고요. 네. 다음 주 주요 일정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는 그렇게 일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가 FMC라든지 매크로 이벤트를 잘 겪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오늘 밤이죠. 제가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잘 안 넣습니다. 네. 네. 안 넣었는데 이번엔 넣었어요. 왜냐하면은 선물옵션 만기가 미국 시장에서 워킹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번 같은 미리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고 어제부터 조금씩 돌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만약에 동시만기를 통해서 올려놓는다면 그러면은 지금 그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 잘했고요. 엔비디아도 밑에 좀 돌리고 있고 그러면 다시 빅테크 위주로 시장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가 동시만기 때 일부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고요. 24일 날 다음 주에서는 어려운 걸 넣을까 하다가 이거죠. 알래스카 주지사 LNG 협력 때문에 방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 작은 것들도 있고 큰 것들도 있을 건데 기왕이면 큰 것들로 포스코 붙은 것들로 하는 게 좀 맞을 거예요. 왜냐면 작은 것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내한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오진 않겠죠. 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프로젝트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날 밤에 미국에서는 S&P 글로벌 PMI 발표를 합니다. 네. 지난번에 PMI 발표할 때 조금 시장이 흔들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목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26일부터 유럽 페어마켓 개막을 하니까 어제까지 좀 힘들었었던 제약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 훈풍이 일어날지 일단 모멘텀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28일 보시면은 PCE 물가지표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날 밤에 발표를 하는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CPI가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매크로의 물가가 어떻게 된다는 단서 조항보다는 그 안에 세부 항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세부 항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와 베센트 장관의 입이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까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텐데 다음 주가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하루 더 있는데 그 하루가 또 중요하죠.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다음 주 전략 뭐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부장님?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네. 거 복기를 해드리자면 공매도가 2주 남았으니까 내가 가진 종목이 공매도에 해당될지 안 될지를 파악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 사실 좀 안타깝게 좀 내러티브성으로 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일단 그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열흘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하는데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차장고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 어제 많이 부러진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내 건 아닐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나의 바람이고요. 조금은 100주가 있다면 100주 내가 들고 있는 거랑 80주 들고 있는 거랑 마음이 다릅니다. 조금만 줄여놓고 내가 현금만 있다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빠지면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나의 마음의 계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를 핵심일 것 같고요. 시장 컬러가 불분명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소부장 갑자기 튈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몰랐죠. 못했을 겁니다. 삼성전자면 계속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게 갑자기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당일 메이저 수급에 의존하는 시장은 여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부터는 한 주 중반 이후부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거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아직까지 변동성이 큰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질 때 들어오는 수급은 있거든요. 그 내가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은 이 정도 빠질 종목은 아니야 했을 때 그것들을 분할 매수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오늘 알테오좀 올라오는 것처럼 2% 올라오고 다시 보합이잖아요. 똑같이 올라오면 조금은 현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내가 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남으려면은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만 계속 수급이 들어와서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슬로우할 때 보합이라든지 혹은 0. 몇 프로 이렇게 만약에 몇 프로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섹터로 낙수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걸 미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이 갈지 혹은 엔터가 갈지 방사가 갈지는 다음 주에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번 주 봤을 때 강했던 것들이 반도체인데 자동차 철강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롱 자금, 매수 자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조금은 싼 종목들, 저평가 종목들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의 섹터가 들어있는 게 맞는데 거기들도 미리 올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시더라도 좀 눌렸을 때 천천히가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하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나요. 바이오 내가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그 수익 낸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다 갑자기 삼성전자 들어갈까? 이걸 뭡니까? 거침없는 포트 조정입니다. 가끔 이렇게 시장이 어수선할 때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이럴 때 다 팔고 삼성전자 다 이렇게 한 거 있어요. 절대로 이런 시기에는 거친 포트 조정보다는 오히려 하루 정도 좀 힘들면은 약간 30분 정도 커피 한 번 마시고 오고 그런 식으로 좀 나의 포트를 좀 안정적으로 꾸려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 중후반쪽 지나면은 다시 안정적인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지난주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보고 있는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저평가한 주식들이 유리하다. 좀 어떤 종목들을 좀 꼽고 계십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맞겠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도 그 무거운 종목이 7%씩 올라요, 장중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날 확인을 해서 외국인 수금 참고로 10분에 한 번씩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아침에 들어오고 있고 플러스 저희가 쓰는 방법이긴 한데 프로그램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장중에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장중에는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싫다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은 현금을 가지고 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만큼 편한 자산이 없고요. 만약에 공매도가 개시가 된 다음에 시장이 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거든요. 그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기서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마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